안녕하세요. 충이치 기공학 B반 2014-022 신혜린입니다. 오늘은 인공치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치아란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입니다. 인공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인공치아의 구조에는 치조면, 유지핀, 유지공,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설측 경계선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인공치아의 재질에는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치아, 복합 재질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먼저 도제 인공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제 인공치아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절되기 쉽고 교환면 조장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이 좋지 않고 유지장치에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도가 높고 같은 재질인 도제 인공치아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레진 인공치아는 자연감이 있고 내파절성이 우수하며 의치성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의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복합 재질 인공치아는 금속 삽입 치아나 금속 교환면 치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금속 삽입 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을 삽입하여 제작한 인공치아로 내마모성이 높고 의치성 레진과 결합이 좋고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금속 교환면 치아는 레진 치아의 금속 교환면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인공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치아의 형태는 전치의 형태와 구치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치의 형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전치의 형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하고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로 나눠집니다.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인공치아의 전치는 발음, 절단 기능보다 심미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윌리엄스는 얼굴의 외형을 방형, 난원형, 첨형으로 분류하고 상악 중절치의 순면 외형이 얼굴 형태를 역으로 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을 윌리엄스의 3기본형이라 하고요. 현재에도 전치부 인공치의 기본형이 되고 있고 제주회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제작합니다. A번이 정방형이고요. B가 첨형, C가 난원형입니다. 그 다음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인데요. 프러시아 피셔는 성별, 연령, 성격에서 나타나는 섬세함이나 강건함 등의 성품을 인공치와 인공치의 배열에 반영하여 의치에 표현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성격을 정치의 형태에 반영하여 남성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 여성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 중간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구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치의 형태는 인공치아의 구치는 발음과 심미보다는 확실히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하겠죠. 구치의 형태는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로 구분됩니다. 먼저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양층성 균형 교합을 부여하기 편리하고 저장 능력이 우수, 교환면 조정이 쉽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교도가 높기 때문에 상하악 치아의 교도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하여 의치 안정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반해부학적 인공치아는 해부학적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킨 교환면 형태입니다. 해부학적 치아와 비해부학적 치아의 중간형이라고도 하고요. 교두 경사각은 20도, 33도 해부학적 치아에 비해 협설폭은 다소 넓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해부학적 인공치아인데요. 이것은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로 교두 경사각이 용도입니다. 장점으로는 중심이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악관 관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반면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인공치아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치아의 선택에 쉐이드 기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몰드 기드는요.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이 있는데 선택 기준에는 전치와 구치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치의 선택 기준을 보면 전치의 색은 현재 구강 주변의 특징에 맞추어 선택하고 얼굴, 머리털, 눈 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하고 연령, 성별, 인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크기로는 근원심폭과 치관의 길이로 나누고 환자의 얼굴 크기, 입술 길이, 구각간 거리, 상순산, 하순산의 위치 등을 참고합니다. 형태로는 안무의 외형은 방형, 첨형, 난형의 기본형과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치아의 측면은 안무의 측모,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치아의 마모가 나타나므로 절단 부위를 적절하게 삭제하거나 접촉부를 넓게 형성해 주어 자연감을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치아의 크기는 안무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여성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부드러운 곡선형입니다. 그 다음 구치의 선택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치는 색은 전치부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것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협설 폭경은 자연치아보다 줄여야 이치의 지지 조직에 가해지는 그 무리한 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원식 폭경은 견치의 원심면부터 상악은 상악 결절 전형까지 하악은 구유 연기의 전형까지 거리가 제1,2소구치 및 제1,2대구치가 배열이 될 수 있는 사구치의 총 근원식 폭경이 됩니다. 구치의 길이 선택은 악관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의 길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구치가 짧은 구치보다 신미성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구치의 형태는 교두 경사에 의해 분류되고요. 환자 구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교두의 경사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챕터 12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2과는 인공치아 배열에 대해 나타난 건데요. 인공치아 배열에서 전치부 배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의 기능에는 세 가지의 기능 요소가 있는데 심미적, 발음적, 역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전치는 이 중에서 심리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총이치로 자연스러운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A는 비순구, B는 인중, C는 상순결절, D는 이순구를 나타난 사진입니다. 상수는 상악 전치 순면의 절단 3분의 2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 12-3번은 중절치의 장축이 앞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동공간선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이 앞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중절치의 장축은 앞면의 장축과 평행하여야 하며 치열궁의 정준선은 앞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설명에 대한 참고 그림입니다. 그다음 이 사진은 상하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에 대한 참고 사진인데요. 웃을 때 하순은 자연스러운 망곡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고 하고요. 상하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을 평평하게 배열하면 남성적이며 나이 같은 느낌이 들고 곡선적으로 배열하면 여성적이며 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미소선에 대한 참고 사진인데요.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이 하순의 미소선을 따르면 두 선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듭니다. 하지만 상악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하순의 미소선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망곡을 이루면 보기 흉한 외모가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이 사진도 그 미소선에 대한 참고 사진인데 상하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을 평평하게 배열하면 남성적이고 나이가 드는 느낌을 받고 곡선으로 배열하면 여성적이며 젊게 느껴진다는 그 참고 사진입니다. 그 다음 개개치아의 위치 수정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2-9번은 시상면 또는 정준선에 대한 개개치의 각도는 앞궁과 치아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앞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과 나원형의 앞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은 표준 배열법에서 서로 동일한 각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명의 앞궁이나 치아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더 큰 각도를 이루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성별과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에 대한 표인데요. 먼저 성별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남성적인 특징은 치아의 크기가 크고 외형이 장방형이고 앞궁도 장방형이며 순면의 망곡 정도도 평평합니다. 그리고 절단연과 우각 부위는 각을 이루고요. 색은 어두운 색이고 측절지의 크기는 크고
측절치 회전은 돌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성적인 특징에는 사실 남자보다는 작고 외형은 처형 혹은 나원형이고 악궁은 궁형입니다. 숙면의 망곡 정도는 곡선이고요. 절단형과 우각 부위는 둥글고 색은 밝은 색이고 측절지 크기는 작고 회전은 근심측이 돌출되도록 회전시키고 중절치를 피게 합니다. 그 다음 연령별 특징인데요. 젊은 특징은 일단 색이 밝고 절단 부위 투명도가 반투명하고 마모 정도가 적고 견치의 첨도는 예리하고 치은선은 치경선 높이와 같습니다. 나이 든 특징으로는 치아의 색이 어두우며 절단 부위 투명도는 탁하고 마모 정도가 많고 견치의 첨도가 무딥고 치은선이 치경선보다 낮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아까 제가 표에서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한 참고 사진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A는 장방형이며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B는 치경보가 좁은 첨형이며 여성적인 특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치의 위치에 따른 임상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치 위치에 따른 고려사항에는 전치의 수평적 위치, 수직적 위치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전치의 수평적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번은 상하 전치부의 경우 무치약 상태의 골 흡수는 주로 구개측보다 순축에서 더 많이 일어나 치조제의 정상이 설측으로 이동되고 크기도 작아져 유치약 상대와 달라집니다.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치조제 위에 위치시키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 사진은 자연치아 상하 중절치는 절치 유두 중앙에서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음 전치부 인공치아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하 중절치는 절치 유두로부터 6에서 7mm 정도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전치의 수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치의 수직적 위치는 발음 또는 안면 표정 시 상악 전치의 노출량은 안면의 수직 고경과 관련되고 상순의 길이와 운동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치아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상악 중절치의 절단 부위가 상순면보다 1에서 2mm 하방으로 내려와 노출됩니다. 하악 경치의 첨도와 사악 제일소고치의 교두정은 입을 가볍게 벌리고 있을 때 구각 부위에서 하순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치부의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확실히 심미하고 바른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상하 전치부는 심미성을 우선으로 하여 위치해야 되고 하악 전치부는
심미보다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해 배열해야 합니다. 그 배열 방법에는 상학법과 하학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상학법을 보시면 상학법은 통상적인 배열 방법입니다. 교합제의 가상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하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연은 가상교합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합니다. 그 다음 하학법에 대해 보면 하학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먼저 구각선 사이에 있는 하학교합제의 절단부에서 왁스의 일부를 제거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 전치부 인공치 배열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학 전치부 배열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일 12-28번은 중절치 배열에 대한 사진인데요. 중절치에서 순면과는 근신면은 정준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그 다음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되게 합니다. 그 다음 교합면과는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12-29번은 측절치 배열에 대한 사진인데요. 측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합니다. 교합면 쪽은 측절치의 절단연을 가상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0mm 성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합니다. 그 다음 견치 배열 과정입니다. 견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측을 거의 수직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심면과는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교합면과는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닿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학 전치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학 중절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순면과는 근신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원심면은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학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은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평면 위로 1.5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그 다음 측절치는 이건 측절치 배열에 대한 거고요.
측절치의 순면과는 근심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측은 찌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교합제의 교합표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면은 수평 피계량을 고려하여 상하 측절치보다 1.5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과는 중절치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 이건 견치에 대한 거고, 이건 상하악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아까까진 전치부 배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구치부 배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치부 배열에서는 양측성 교합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양측성 균형교합, 편측성 균형교합, 상호보호교합, 설측화교합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측성 균형교합은 자연치열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치열군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아 조직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자연치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초기치 제작에서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양측성 균형교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측성 균형교합인데요. 편측성 균형교합은 수복치료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합 개념이고요. 작업 측에서 모든 치아들이 접촉되지만 균형 측의 치아들은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작업 측의 군 기능을 유도함으로써 교합력을 분산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 상호 보호 교합인데요. 이것은 견치 보호 교합, 견치 유도 교합이라고도 하며 자연치열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상호 보호 교합은 하악 운동 시 발생한 교합력을 모든 치아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합력 분산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방향으로 각각의 교합압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전치군과 군치군이 상호 보호되도록 고안된 교합 양식입니다. 그 다음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에는 크리스텐센 현상, 보상성 망고,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교합, 하나호의 양측성 균형교합을 위한 5법칙, 치조제 정관선의 법칙, 근압 중립대, 하하 치조제 정선, 파운드 삼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리스텐센 현상에는 시상 크리스텐센 현상과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이 으로 나눠졌는데요. 시상 크리스텐센 현상은 무치아 환자에게 교합 평면이 편평한 상하 교합상을 장착하고 전방 운동을 시행하면 전치부에서는 하악 교합제가 상하 교합제의 절단부와 접촉하면서 이동합니다. 하지만 구치부에서는 과두가 시상 괄호 경사각에 따라 전화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하악의 교합제 교합면 간의 후방으로 향하여 이게 되고 삼각형의 공극이 나타나는 것을 시상 크리스텐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은 무치아 환자에게 교합 평면이 편평한 상하 교합상을 장착하고 측방 운동을 시행하면 작업 측의 하악 교합제는 상하 교합제와 접촉하면서 이동하지만 균형 측의 과두가 전하와 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 측의 상하 교합제의 교합면 간에 이게 되고 삼각형의 공극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구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구치부 배열 방법도 상업법과 화학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학법은 교합제를 기준으로 상하 구치의 교도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부상성 망곡을 형성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화학법은 의치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하 구치의 악재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하 구치를 배열하는 것이며, 완성된 의치의 교합 표면은 상하법의 배열 시와 동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 상하법과 화학법의 비교에 대한 사진인데요. 상하법과 화학법 사이에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설정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으나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 다음 상하 구치부 배열 과정입니다. 12-55번은 현면관에서 본 상하 구치부 배열 상태고요. 전후 망곡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56번은 측방 망곡, 57번은 대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선은 소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선에 대해 6도 정도 설축으로 기울여 있다는 참고 사진이고요. 그 다음 58번은 제1소구치의 협설교두를 잇는 선의 연장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 교두정에 거의 일치하다고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제 상하 구치부 배열 과정에는 제1소구치, 제1대구,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상하 제1소구치 배열에 대해 나타난 사진이고요. 다음 이것은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배열, 제2대구치 배열에 대한 것입니다. 제1소구치의 현면과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표면의 수직입니다. 다음 원심면과는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쟁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과는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 교두정과 이어집니다. 그 다음 하하 구치부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하하 구치부 배열에는 중심교합, 균형측 교합, 작업측 교합, 전방 운동 시 균형 교합이 있습니다. 중심 교합 상태에서는 상하 구치부의 협측 교두는 하하 구치부의 협측 교두를 피개하고 있어 협측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협측 피개는 환자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을 때 뺨이 깨물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작업측 교합은 하악이 이동하는 쪽을 작업측이라 하고 작업측의 교합 상태를 작업측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균형측 교합은요. 하악골이
작업 측 교합을 위해 이동하면 악의 반대측에서는 저작 시 가해지는 저작압에 대한 의치의 안정을 얻기 위해 하악의 협축교두는 상악의 설축교두와 접촉해야 합니다. 그때 교합 상태를 균형측 교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전방운동 시 균형 교합은 하악의 전방운동으로서 상하악 전치가 절단교합할 때 구치도 접촉합니다. 그 다음 배열 과정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지금 보이는 12-67번은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 교합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12-68번은 하악 제1대구치의 작업측 교합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 69번은 균형측 교합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하악 제2대구치도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 교합은 근심 협측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에 접촉하고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합니다. 작업측 교합은 근심 협축 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협축 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측 교합은 근심 협축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설축 교두에 접촉하고 원심 협축 교두는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에 접촉됩니다. 하악 제2 소구치의 중심 교합은 협축 교두는 상악 제1, 2 소구치 사이의 변연영선에 접촉을 이루고요. 작업측 교합은 협축 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 소구치의 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하고 균형측 교두는 협축 교두는 상악 제1 소구치의 설축 교두에 접촉합니다. 그 다음 하악 제1 소구치의 중심 교합은 협축 교두는 상악 견치와 제1 소구치 사이에 접촉하고 작업측 교합은 협축 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견치와 제1 소구치의 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다음 하악 제1 소구치의 균형측 교합은 어느 상악 치와와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장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및 교차 교합 인공치 배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해부학적 구치를 이용한 치아 배열 시에도 기능할 때 의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통상적인 보상성 만공을 부여하여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도록 해주거나 하악의 최후 방구치 혹은 구후방의 경사로를 형성하여 3점 균형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블렌칭 램프를 부여해서 의치의 안정을 얻는 치아 배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하악 잔존 치조제의
측면에 치조제의 능선과 평행한 선을 그리고 후구치 삼각의 측면에도 구윤기 높이의 3분의 2 V의 표식을 해둡니다. 그 다음 전치부 인공치아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열하고요. 이때 수직 피계량을 작게 설정합니다. 전치부가 배열되면 하악 견치의 원심부와 하악 모형 구윤기의 측면에 그어둔 표식과 연결하여 가상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구치부 치아를 배열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구치부의 배열은 하악 치열부터 배열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악 모형이 측면에 그어진 치조제 능선의 평행선을 관찰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때 배열될 구치부의 교합 평면은 견치의 원심 우각과 이어지면서 치조제 능선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하악 제1소구치는 약간 협측으로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하악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주치조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하고 치조제 정선 위에 중심구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구치부의 교합면은 협설적으로 경사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악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존 치조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하고 치조제의 정선 위에 중심구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구치부의 교합면은 협설적으로 경사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 측방 운동 시 위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악의 최후방 위에 왁스를 쌓아서 블렌칭 램프를 형성합니다. 전방 및 측방 운동을 시켜주면 상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 부위에 이 블렌칭 램프 왁스 위로 활주로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차 교합 인공치 배열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먼저 교차 교합은 상하악 치조제정 간의 근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보다 작으면 교차 교합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치아 선택 및 배열에 대한 건데요. 뮬러법은 기시법과 비교해서 상하 구치부에 배열되는 하악 구치부에 하악 제1소구치가 추가되므로 하악 구치부에 배열되는 상하 구치부 치아에 대한 교합관계가 약 1치아씩 원심축으로 어긋나게 되어 교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13-27번은 뮬러법으로 배열 할 때 교착교합 관계인 치열궁의 크기에 비해 수평적 피계 정도의 상하 구치부의 근원식 폭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교착교합 관계에서의 측방 운동은 상하 교두 접촉 부위는 정상 배열과 반대의 접촉 관계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치아와 인공치 배열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